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법 61회 2차 문제 4번 풀어볼게요.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해보면 확인 대상 발명은 회전 누름식 잠금 장치고 특허 발명은 슬라이더식 잠금 장치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지된 거는 회전 누름식 잠금 장치가 그러니까 확인 대상 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이 공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사실관계 이렇게 되고, 설문 1번 권리 범위 속보 판단하는 기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 대상 발명이나 특허 발명이나 권리 속보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청구 범위를 확정을 하고 확인 대상 발명을 확정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구 범위 확정을 하고 확인 대상을 확정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 청구 범위 확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구 항목 기준으로 하고 발서를 탐색한다. 그리고 확인 대상 발명 확정을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도면 탐색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청구 범위 확정하는 거랑 확인 대상 발명 확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조영수 교수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논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문헌 범위, 균등 범위 뭐 이런 거 대충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고. 설문 2번 여기서 보시면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판단하는 거 일반론 쓰시오 하니까 여러분들 준비한 일반론 있잖아요. 그 일반론 쓰면 되는 거고, 뭐 여러분들 그 기본서마다 준비해 있는 일반론 있잖아요. 그거 쓰면 되는 거고. 설문 3번 위 사안에 대해서 과제 해결 원리 동일한지 판단하시오. 판단 어떻게 판단하냐면 문제 2, 일단 문헌 범위는 구성 2의 차이가 있으니까 문헌 범위에 속하지 않는데 균등 범위 요거 사안포섭 잘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균등 범위 판단할 때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을 판단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를 좀 제가 옛날에도 설명해드렸는데 유튜브로 설명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옛날에는 그 변경된 구성이 비본질적인 것을 요구를 했어요.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판단하는데 변경된 구성이 비본질적인 것을 요구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그 특허가 있으면 이게 주된 구성이 있고 좀 안 중요한 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구성이 있고 안 중요한 구성이 있을 때 균등 범위에 속하려면 이 중요한 구성을 변경해서는 균등 범위에 속할 수 없는 것 취지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안 중요한 거 비본질적인 구성을 변경을 해야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인정되는 거야 라고 판시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왜냐, 이거를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러면 본질적인 구성을 변경을 하면 무조건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인정이 안 되네. 그렇게 사람은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판례가 이렇게 설치한 거는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인 경우에는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되지만, 아시겠죠?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라는 원래 그게 취지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구성을 변경해야만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는구나, 본질적인 구성을 변경을 하면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인정 안 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뭐예요? 본질적인 구성을 변경해도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인정이 될 수 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문구를 변경을 해요. 문구를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 그냥 특이한 해결수단의 기존 기술사의 핵심을 판단하시오라고 문구를 변경을 하는데, 근데 공직기술을 참작해서 특이한 해결수단의 기존 기술사의 핵심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아니 이거 이렇게 판단한다니까요.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다 제가 논문 한두 개밖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정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최신 종래 판례에서 비본질적인 구성을 요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이 있으니까 원래도 이렇게 했거든요. 비본질적인 구성이 변경되면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되는데,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이제 비판이 뭐가 있냐면, 아니 그러면 원천 특허인 경우에는 더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천 특허인 경우에는 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원천 특허인 경우에는 다 본질적인 구성이거든요. 아시겠죠? 다 본질적인 구성이고 비본질적인 구성이 없어요. 다 본질적인 구성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원천 특허인 경우에는 다 본질적인 구성이니까 본질적인 구성 하나만 변경해도 균등 범위에 안 속하게 되는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요 종래 판례 비본질적인 것을 요구를 하는 요 종래 판례에 대해서 비판이 뭐가 있냐면, 아니 원천 특허를 봐라. 원천 특허는 다 본질적인 구성인데 그 중에서 하나 변경하면 그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인정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종래 판례의 그 문헌적으로 해석을 하면
과제액의 원래 동일성이 인정 안 되니까 오히려 균등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판이 있어가지고 이 최신 판례는 이 문구를 변경을 해서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비본질적인 구성 요거를 문구를 헷갈려하는 거야. 요거는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이면 과제액의 원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거지만 과제액의 원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이라는 뜻이 아닌데 왜 이렇게 헷갈리는 게 일본에서 판례 수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됐죠? 이게 그래가지고 최신 판례는 특이한 해결 수단의 기존 기술사상의 핵심을 판단하시오라고 판단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공지 기술을 참작해서 특이한 해결 수단의 기존 기술사상의 핵심을 기초로 해가지고 과제의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판단해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교수님 논문에도 나와 있고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논문 나온 게. 이렇게 판단한다고 논문 나온 게. 마이너 구성의 변경,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구성의 변경이면 과제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되는 건 맞다. 근데 메이저 구성의 변경인 경우에 메이저 그 구성이 공지가 되어 있으면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는데 메이저 구성이 공지가 안 돼 있으면 메이저 구성이 공지가 안 돼 있으면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변경된 구성이 공지가 안 돼 있잖아요. 메이저 구성이고 변경된 구성이 공지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과제액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언제 인정되고 인정 안 돼요? 이게 발명의 실질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논문에서는 그러거든요. 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뭐냐면요. 원천 특허인 경우는 그 균등 범위가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제액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낮은 특허 있잖아요. 그거는 과제액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 표대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김구희 사건 있잖아요. 김구희 사건이 왜 유명하냐면 김구희 사건이 여기 판례거든요. 김구희 사건이 여기 판례예요. 과제액의 원리 동일성이 보시면 메이저 구성을 변경을 했어요. 메이저 구성을 변경을 했는데 변경된 구성이 공지가 안 돼 있었거든요. 김구희 사건에서. 변경된 구성이 공지가 안 돼 있는데 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높았어요. 실질적 가치가 높아가지고 과제액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이저 구성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과제액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됐잖아요. 그래서 김구희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됐죠? 여기서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 사실관계에서 보시면 확인대상 발명이나 이 사건 특허 발명 있잖아요. 확인대상 발명 있고 이 사건 특허 발명 있고 특허 발명이 확인대상 발명은 회전 누름식,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슬라이더식. 근데 공지된 건 뭐예요? 공지된 거는 회전 누름식이 공지가 됐어요. 자, 봅시다. 이 슬라이더 있잖아요. 이 슬라이더는 이 문제상 명세서에 메이저 구성이라고 써 있어요. 요게 이 문제 읽어보시면 명세서에 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서 슬라이더는 중요한 구성이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슬라이더는 메이저 구성이다라고 써 있어요. 명세서에. 아시겠죠? 근데 이 변경된 구성이 이제 메이저 구성의 변경이잖아요. 근데 메이저 구성의 변경인데 회전 누름식이 공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 공지된 게. 이 공지된 게 회전 누름식이 공지가 되어 있는 거지 슬라이더식이 공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지가 안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공지가 안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지가 안 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지가 안 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메이저 구성이 변경인데 공지가 안 됐어요. 그러면 과제액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요 치사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깔끔하게 내려면 요걸 문제를 냈어야죠. 요거는 무조건 과제액의 원리 동일성 인정 안 되니까 요걸 문제 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걸 문제 되거나 요걸 문제 됐으면 문제가 깔끔하죠. 아시겠죠? 근데 요 판례가 사실관계 그대로 낸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확인대상 발명, 특허 발명, 공지기술 중에서 특허 발명의 명세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게 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높지 않고 이게 원천 특허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요거는 개량 발명인 거지 원천 특허가 아니에요. 그 원천 특허가 아니까 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낮잖아요. 이 문제 읽어보시면 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낮으니까 과제액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제액의 원리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니까 따라서 균등 범위에 이제
속하지 않고. 됐죠? 요게 이제 문제가 사은포도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과제 기억을 동선 판단하는 거 중요하니까 이게 사은포도 파라고 문제 나온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